특성을 커졌다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장을 하고 싶은 그 시간을, 순간을 예쁘게 담고 싶은데 오즈모 기기들이 오즈모 5랑 6랑 대비 조금 더 살짝 더 커진 느낌이 납니다. 자, 앞에서 껴지고요. 이렇게 뒤로도 껴집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힌지를 밀고 위로 빼는 구조로 바뀌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뭔가 소중한 기억을 남길 때 이런 그냥 간단하고 가볍고 완벽한 카메라로 찍기도 쉽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소프바이크의 미대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녀석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1년 365일 제 몸과 많이 밀착돼서 항상 쓰는 제품입니다. 뭐 쓰지 않더라도 항상 제 몸 주변 어딘가에 항상 있는 제품인데, 바로 DJI사의 오즈모 액션 5라는 이 카메라의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리고 제 영상이 만약이라도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거나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액션이 지금 6번째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25년 11월 18일 날 오후 9시에 딱 출시가 됐는데, 전 출시하자마자 바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뒤에 제품을 만나봤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어드벤처 콤보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요, 액세서리 그리고 오즈모 액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마 구매하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틱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 보여요. 오즈모 매뉴얼입니다. 그냥 매뉴얼 한번 살펴볼게요. KR 매뉴얼 있습니다. 워런티에 대한 내용이 살짝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충전 케이블 들어가 있고, 나사, 볼트. 저희는 조금 친숙하죠? 이거 유니버셜 마운트에다가 거는 것들의 나사들이 볼트가 잘 풀릴 수 있고 잘 잠글 수 있게끔 이렇게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바닥 범퍼 같은 스티커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오즈모에 들어가는 마운트인데, 이게 마운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다소 달라진 모양으로 좀 보여지실 텐데요. 이 밑에 뭔가 날개가 생겼어요. 사실 이거 뺄 때 조금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마운트 이렇게는 잘 껴지죠. 자,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끼면 안 껴졌다. 자, 앞에서 껴지고요. 이렇게 뒤로도 껴집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에,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거는 사실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 범용성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양쪽 면을 붙일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는 약간 획기적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얘네 진짜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마운트 하나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걸 새롭게 다 생산해야 되고, 오즈모 생태계가 다시 한번 뭔가 진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인상 깊었던 마운트고,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쓰던 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사실 충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갖고 다니시다가 급할 때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휴대폰을 충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팩을 항상 갖고 다녀요. 라이딩 할 때는. 오즈모 액션 6입니다. 오즈모 5랑 6랑 대비 조금 더 살짝 더 커진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커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좀 사이즈 부분이 커진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일단 배터리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빼는 부분이, 자,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힌지를 밀고 위로 빼는 구조로 바뀌었고, 아무튼 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동작을 딸깍 해주게 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위에서 보셔도 조금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마운팅 해주는 이 부분들도 살짝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이즈는 약간 커진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으로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준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드가 요번에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이 가드만 따로 살 수 없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실제로 들고 다녔을 때 사이즈 스케일이 보통은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자전거 타다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낙차하면 뭐 갈리고 이러는데, 이 플레이트가 전부 다 보호를 해줘요. 별거 아닌 이 플라스틱 쪼가리가 뭘 보호해줘 하는데, 요런 데 보시면 저희 끝부분 이거 진짜 실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데 이제 기스가 있잖아요. 타다 보면 손 놓쳐버리면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위기에서 구해주는? 근데 이건 생이니까 사실 케어 리프레쉬는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실 것 같고, 실제 크기보다는 살짝 커진 느낌이긴 하나, 얘가 아무것도 안 씌우고 썼을 때 생으로 쓰면은 요거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외관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제품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고급지고 빨간색이 포인트가 들어있고 뭔가 나 고급이야 약간 이렇게 써져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오즈모 액션 6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좀 대구경으로 커졌고 조리개 값이 가변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좁혀졌다 넓어졌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센서가 좀 커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쉽더라고. 이런 이제 좀 뭔가 나 고급이야 이런 느낌이 살짝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기기의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즈모 액션 6잖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 한 등급의 윗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뭐 오피셜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센서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통 촬영하는 거는 4K로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편집을 1080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결과물 뽑을 때 저는 매장에서 쓸 때는 거의 표준을 쓰고요. 그리고 락스테디만 딱 걸어서 씁니다. 그다음에 전 자동 모드로 많이 써요. 디로그램 촬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팅만 좀 바꿔볼게요. 자, 4K 4:3 60프레임에 가장 그냥 스탠다드하게 맞춰서 씁니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화면이 똑같죠? 제가 센서 얘기를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센서가 조금 더 커지고 정사각형의 센서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편집할 때 4:3 놓고 쇼폼용 그리고 롱폼용을 서로 다르게 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 양쪽 쇼폼용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쓰는데 화면에 품질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번 오즈모 액션 6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비교 촬영을 해볼 거긴 하겠지만 그냥 제 눈에 봤을 때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얘기할 때는 뭐 센서가 커졌다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이 카메라를 사는 것도 거의 대부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블랙박스 화질보다는 좀 좋은데 우리가 쇼폼용으로 뭔가 갖고 있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들 촬영해 줄 때도 있고 개인적인 소장을 하고 싶은 그 순간을 예쁘게 담고 싶은데 오즈모 기기들이 후보정이 많이 필요 없는 기기들이긴 해요. 되게 좋은 기기거든요. 블랙박스 카메라 이런 것들을 최소한 10개는 써봤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의 대안이 없죠. 사실 DJI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솔직히 오즈모 안 쓰면 불편한? 예전에 고프로 같은 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만 봐도 얘네가 뭐 사실 1황입니다. 중국산 브랜드여서 걱정스럽기는 했으나 전부 다 저는 생태계 자체가 DJI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 제가 뭔가 편집하고 만졌을 때는 되게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기계를 드리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즈모 360 카메라를 사고 싶기는 해요. 근데 360 카메라를 잠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도 안 쓰고 한 3, 4개월 쓰다가 그냥 뺐어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만져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말이 자꾸 샜는데 카메라의 생태계에서는 DJI 중국산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가 더 많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더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뭔가 소중한 기억을 남길 때 이런 그냥 간단하고 가볍고 완벽한 카메라로 찍기도 쉽잖아요. 자전거 마운트에다 이렇게 거치해놓고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자전거에 막 속도계 넣고 그래프 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그런 기기들의 연동성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게 필요가 없고 난 속도계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리모트가 있습니다. 얘를 갖고 얘를 촬영을 하면 얘랑 시간이 정보를 다 여기다 넣어줘요. 얘네들이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또 그런 기기가 있다. 예쁘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주머니에서 뒷주머니에 넣어서 빼서 찍을 때나 카메라 마운팅 됐을 때 굉장히 손쉽게 탁 해가지고 딱 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손쉽고 간편하다. 나만의 간직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혹은 남을 찍어줬을 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거만큼 좋은 대안이 있을까? 얘가 지금 너무 비싸다. 뭐 얘가 지금 제가 준 돈이 한 7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이걸로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오즈모 액션 5 지금 할인하거든요. 30%인가? 뭐 이렇게 할인하고 있는데 그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란폰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터리 팩 아까 보여드렸던 3개짜리 이거 하나면 그란폰도 대회 나가실 때 저 배터리 팩 3개면 충분히 뛰십니다.
뭐 진짜 10시간 이상 타지 않으시면 웬만한 대회들은 다 배터리 3개면 충분히 다 가능하시니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4개,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촬영됩니다. 오즈모 액션 6로 바뀌면서 아쉬운 점은 케이스의 부재.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한정으로는 굉장히 액티비티한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시합 나갔을 때 특히 넘어질려서 까면은 그냥 바로 와장창 해서 기스나 카메라 렌즈 기스나 외관 기스나 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요 하우징, 보호되는 하우징 요런 게 조금 부재가 아쉽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개의 이 오즈모 액션 5, 오즈모 액션 6 비교하는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모두가 아실 거예요. 모두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당장 뭐 한강을 나가보시고 주변에 동호인분들 카메라 뭐 쓰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조금 돈 들여서 요거 한 3, 40만 원대 할인 들어간 금액일 거예요. 40만 원대면은 요런 거 사서 이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고, 그리고 DJI의 케어 리프레쉬라는 보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깨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내서 바로 처리받고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 같은 카메라 영상을 담고 싶으시다면 저는 오즈모 액션 6 혹은 오즈모 액션 5 프로 이 두 기기는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센서 크기의 차이에서 주간에서 찍을 때는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야간 촬영에서 오즈모 액션 6가 당연히 받아주고 조리개 값이 넓어지고 펴지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 같은 사람이 면 무조건 구매하실 거예요. 그 전문가적인 느낌을 내고 싶은 카메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찍었을 때 굉장히 손쉬운데 약간 고급스럽게 촬영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전거 생활에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